네, 오늘도 당신의 투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시장이 방향성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네. 오늘 우리 시장 초반보다 조금 또 약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 이렇게 좀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네요. 어제 네.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오늘 뭐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간밤에 이제 셧다운으로 좀 밀렸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됐는데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노동 시장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혜 씨? 글쎄요, 이제 시장 네. 여러 가지 뭐 리포트 나온 것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들 좀 다르죠, 네. 지금 시각이. 뭐 명수, 고용자 명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실업률은 또 높게 나오고 맞아요. 약간 좀 헷갈린다 뭐 이런 평가인데 어쨌든 거시적으로는 그렇고 시장에서 테슬라가 또 달리고 있잖아요. 테슬라 달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특집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네. 속에서도 웃고 있는 사람 머스크가 씩 웃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준비한다는 뉴스에 관련주들도 우주로 가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 저희도 우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찬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갈 때 같이 좀 데려가 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2026년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좀 관점을 바꿔서 2026년 투자 전략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바라보는 그런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앞으로 미국 성장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큰 틀에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489달러 이제 넘어서면서 최고가 마감을 했고요. 이게 네. 뭐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한창 브로맨스가 있을 때 브로맨스. 488달러까지 갔던 걸 넘어섰습니다. 최고가 마감인데 오늘 이렇게 잘 가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아마도 정우창 부장님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네.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때려 맞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네. 봐야 되고 머스크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이 그러게요. 자료가 네. 뭐 간밤에 올랐다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건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네. 오늘 자료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전에- 네. 우리 부장님 소개 듣고 고정 타임이죠. 소개 듣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갈 길이 멀어서 1분만, 제 소개는 1분만 하고요. 저는 이제 압구정 센터, NH 압구정 센터에서 그 해외 주식 전문 PB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2015년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었고, 테슬라를 제가 팔로우업하고 했던 게 이제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의 목표는 이제 고객 자산과 나의 자산을 이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한다. 특히 뭐 미국 우량주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연락처도 해놨죠.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장표를 많이 준비하시고 네. 하실 말씀이 이제 2026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기 네. 때문에 좀 내용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가볼 텐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부터 하는 겁니까, 예, 부장님? 예, 맞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트럼프가 밀고 있는 산업이라든가 트럼프의 의중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나 그런 산업의 종목들 업종들이 많이 갈렸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요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소위 말하는 그 AI 테크 대통령, 네. 실리콘밸리의 넘버원 가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어떤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는 견해나 유망한 업종들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잘 스터디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틀에서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좋아요. 때문에 네. 우리 앵커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언더스탠딩 일론 머스크라고 정했고, 네.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산업의 이런 방향이나 트렌드를 많이 선행을 해 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뭐 전기차를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도 최근에 이슈가 되지만, 사실 테슬라는 10년 전부터 뭐 오토파일럿부터 해서 자율주행을 꾸준히 준비를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 뭐 3년 전부터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먼저 비전을 제시를 했었고, 저희가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아니 왜 지금 시점에 저 SNS를 인수를 하냐, 할 일도 많은 사람이라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AI의 그런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보면은 더 선점해서 그 당시에 그 매수를 한 거였거든요. 아, SNS. 예, 만약에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절대 전 세계 정부에서 허가를 안 했을 거고요.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도 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 뭐 1등 부자 뭐 얼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네.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미래 산업의 설계자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2026년 이후에 투자 기회가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은 이제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 좀 현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동안은 트럼프가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전 세계 1등 사람이었다고 하면, 네. 앞으로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1인으로 등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전 세계 뭐 80억 명인가요? 그걸 나래비를 쫙 세웠을 때 전 세계 1등 부자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다. 요 부분이고요. 요새 구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구글의 그런 창업자들도 순위가 올라왔는데, 네. 뭐 일론 머스크의 한때 라이벌이었던 제프 베조스가 일론 머스크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인 엔비디아 젠슨 왕도 뭐 일론 머스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워렌 버핏도 뭐 일론 머스크랑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인데,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사실 밸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서 스페이스X 지분은 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X까지 상장이 된다면, 아, 요게 이제 더 이제 또 그 투더 문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조만 달러 장자가 예,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능성을 가장 높다, 이렇게 요즘에 말씀을 막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6천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 예,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개인 자산이.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부자에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또 대단한 게 그 남아공 출신의 이민자로 시작해가지고 네. 정말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을 뭐 게임 회사도 만들고 뭐 인터넷 회사도 만들고, 지금 페이팔 회사도 사실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회사를 계속 키우고 매각하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 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위주긴 한데 남아공의 무일푼으로 와서 이렇게 전 세계 1위 부자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을 방문하는 뭐 국가들의 그런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뭐 트럼프도 만나긴 하지만 또 일론 머스크랑 또 미팅을 또 많이 하고, 이런 걸 봐서 단순한 기업의 CEO를 넘어서 국가급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는 또 한 가지 또 이런 그림자가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본인이 21년쯤에 밝혔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자폐아 스펙트럼에 있는 증후군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반 사람들과 사회화가 잘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공감 능력 이런 거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런 정신과적 이런 어떻게 보면 자폐아적인 특징이 어떤 특정 분야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네. 정말 끝도 없이 몰입하는 예, 그런 추진력을 원동력이 또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안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세계 1등 부자라고 해서 제가 조금 과거부터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2년 5월 1일에 트윗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나는 과거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믿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내내 투자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네. 그런 아이디어를 뭐 한 7, 8개월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뭐 내가 모르고 그런 회사보다는 내가 직접 사용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사고 몰빵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할 때만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를 내가 투자할 때 그 회사의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팔로우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주가는 빠졌어. 이를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투자하고 그리고 시장이 패닉에 빠지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면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당황하지 말라는 네.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을 22년에 일론 머스크의 이 메모를 보고 제 컴퓨터 책상에다 제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투자를 뭐 그 전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복귀해서 계속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매크로 변수 뭐 AI 뭐 이런 버블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회사가 계속 경쟁력을 갖고 가는지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12월 1일에 그 이제 어떤 뭐 이제 언론사와 뭐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한 좀 힌트를 주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다른 주식은 사지 않고 포트폴리오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 세계 1등 부자라고 하지만 여분의 얘기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은 뭐 저택이나 집도 없고요. 뭐 누구처럼 뭐 리조트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고 네. 그냥 회사 근처에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 박스로 진 집에서 생활하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뭐 포트폴리오도 특별히 없고 주식에 관한 특별한 포트폴리오도 없고 다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자본주의적 목표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AI와 로봇 공학 관련 회사일 거다.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힌트를 줬습니다. 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는 구글은 AI 관점에서 엄청난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명백한 선택이다. 그리고 AI, 로봇공학, 그리고 우주 비행을 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압도적인 가치를 차지할 것이고 이들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밑에는 이제 뭐 이제 정치를 할 때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줬는데 요 코멘트를 보면은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 종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 그래서 저도 구글과 엔비디아는 꼭 포트에 들고 가야 되겠다. 뭐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요 종목들은 팔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머스크가 제미나이 이번에 정말 돌풍이고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와 네. 제미나이 진짜 잘했다 구글 잘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기 더 좋아 뭐 이런 근데 얘기. 이제 내년에는 그렇죠. 내가 제칠 거다. 본인도 있으니까. 근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때 보면은 구글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인정은 하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좋은 거 나올 거야. 맞아요. 그리고 구글과 약간 또 저 일론 머스크가 살짝 브로맨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뭐 4대 주주인가 그게 구글이고요. 그리고 그 구글의 CEO도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은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온 대로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구글에 대한 또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보면 네. 두 기업에 대해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좀 싫어하는 또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뭐 좀 소위 말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좀 싫어하고 디즈니 좀 싫어하고 뭐 이런데 이제 구글에 대해서는 좀 브로맨스가 있다. 그리고 AI와 로봇공학 우주 비행은 이제 이 업종으로 언급을 했는데 대부분 본인이 하는 예, 사업 분야. 본인이 하는 사업 네. 분야고 이게 압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코멘트를 이제 고지고대로 듣자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이 종목들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당연히 뭐 테슬라는 비중 있게 가져가고 있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 꼭 머스트 바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게 이제 요약인데 결국 AI, 우주,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AI 칩,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코노미. 그래서 스페이스 우주 관련해서는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우주 인터넷망이나 그 다음에 달 같은 데 가서도 자원 채굴할 게 꽤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우주 관련된 분야도 성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AI, 우주, 로봇이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연관성이 있어요. 있다라는 걸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긴 예, 하더라고요. 그걸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다 연결시켜놨죠. 연결을 연결. 해서 그걸 다 링크 참 연결시켜놨죠. 좋아해요. 예, 맞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좀 가보도록 예, 맞습니다. 할게요. 그리고 네. 자, 세 번째는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 치지 말라라는 게 누가 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투자 조언이죠. 예, 네. 예, 저기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이거 제가 제미나이로 만들었는데 제미나이로 테슬라를 공매도 치는 빌 게이츠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랬더니 여기 컵에 테슬라 다운이라고 써 있고요. 테슬라 쇼트보 뒤에 예. 뒤에 엔드 오브 앨런 이렇게 써 예, 있습니다. 엔드 오브 앨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배팅 어게인스트 더 버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특히 뭐 빌 게이츠가 한 21년인가부터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빌 게이츠가 이제 친환경 산업을 하면서 네. 일론 머스크에게 또 협조를 구하고 투자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자가 공개가 돼 있어요. 빌 게이츠랑 나눴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당신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 치고 있는 게 맞냐? 혹시 그 포지션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빌 게이츠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안 하고 뭐 이제 뭐 얼버무리는 그런 듯한 문자가 공개가 돼 있고요. 문자로. 예, 문자가 직접 보냈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극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만약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다면 그 공매도 전략은 빌 게이츠조차도 파산시킬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아마 한 마이너스 10배 정도 만약에 손실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 투자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2조를 투자했다면 뭐 한 20조 정도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뭐 규모가 작아서 2천억이면 뭐 2조 정도일 텐데 만약에 10배에 오른다 더 그러면 손실이 200조까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빌 게이츠가 고집을 부리면 너 나 때문에 파산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는 2024년 12월이었는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 아까도 보였는데 우리 마이클 버리 형님도 마이클 버리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와요? 댐팡 당했죠. 댐팡 당했다. 댐팡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9월달에 그 테슬라 방송을 조금 하면서 9월 달에 이렇게 저희 그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 테슬라 2배 숏이 뭐 너무 높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때 이제 9월 달에 마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고 그게 390달러 정도 됐었고 이게 CEO 자사주 매입으로는 역사상 최고 규모의 매수였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빅테크의 그런 기업들 뭐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젠슨 왕도 사실 뭐 맨날 엔비디아
유망하다 하면서 주식은 뭐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요 기업들의 CEO 중에서 최근에 유일하게 주식을 산 CEO다. 그래서 너 계속 이렇게 공매도 치면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보상 네. 패키지도 또 통과가 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보상 패키지도 통과가 됐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아까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고 좀 약간 좀 줄도 타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1년 전에 최고치를 물론 간밤에 그걸 네. 넘어서긴 했지만 그때 최고치 찍었던 것도 네 대통령 이제 후보와의 브로맨스 뭐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사실 저는 작년에 최고치를 찍을 때 되게 불안했었던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트럼프한테 일론 머스크가 붙어서 네. 이제 뭐 그 테슬라나 스페이스X 사업을 좀 이제 더 트럼프를 잘, 통해서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계산했는데 제가 아는 일론 머스크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뭔가 베네핏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항상 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밑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할 때 계속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싸웠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밀려난 그래서 계속 이런 갈등이 있었던 네. 거고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폐기할 때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그랬거든요. 친환경에 대한 지원 폐기 오케이. 전기차 지원금 없애는 거 오케이. 근데 왜 내연차나 그런 석유 산업에 관련된 데는 보조금을 계속 주냐. 없앨 거면 같이 없애라라고 했는데 이제 또 트럼프는 또 그런 자기의 지지층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타협은 없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바이든하고도 계속 싸웠고요. 트럼프하고도 사실 좀 그 밑에서 소위 말하는 좀 꿀을 빨면서 네. 자기 주장 살짝 줄이면서 좀 있어도 되는데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본 일론 머스크는 절대 누구 밑에서 2인자 노릇을 할 사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면 이런 공매도 세력들과도 계속 싸웠고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제프 베조스와도 그랬고 오픈 AI 샘 얼트만은 또 예, 사이가 완전히 별로. 극혐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엄청 싫어하고요. 바이든하고도 엄청 갈등이 많았고 트럼프와도 이제 올해 막 트럼프랑 정말 그렇죠. 네, 사이가 좀 안 진짜 좋아졌다가. 극단으로 맞아요. 치닫는 네. 구간도 있어서 트럼프 머스크는 타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머스크와 좀 반대편에 있는 더 그 어나더 사이드의 세력들을 보면 우선 공매도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가 상장하고서부터 테슬라는 공매도에 항상 시달려 왔고요. 이 짐 차노스라는 분이 테슬라 공매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테슬라 때문에 펀드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을 보시고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테슬라가 좀 어려울 때 또 다시 한번 공매도 쳤다가 또 크게 손실 보고 그래서 한 몇 번 시도했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손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빅테크로 유명한 그 뭐죠? 빅쇼트, 예,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도 21년쯤에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잡았다가 그 당시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2020년에서 21년 동안 한 열 몇 배 올랐었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크게 좀 손실을 보셨었고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하락 베팅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사실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매도들을 다 큰 손실을 입히고 공매도에 대해서 다 이겨왔다. 근데 이제 우리 테슬라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뭐 퍼가 200배가 넘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숍 ETF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2016년부터 테슬라를 팔로우업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테슬라가 적자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네, 적자보다 흑자보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2016년에 테슬라의 PR은 1000배였습니다. 네, 지금은 200배죠. 근데 그때 1000배였는데 그때보다 주가는
한 20배 정도 올라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차치하더라도 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이상 걸릴 산업이에요. 수익화 하려면. 근데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라는 산업만 보더라도 된다면 만약에 yes or no로 봤을 때 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사이드가 TAM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장의 규모나 그 시장을 통해서 테슬라가 가져갈 베네핏과 산업의 영향력은 사실 측정 불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테슬라가 될 거다 혹은 안 될 거다로 판단하셔야지 네.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싸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테슬라를 오랫동안 팔로우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좀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다가 이분들이 사실 소위 말해서 크게 손실을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빅테크 안에서도 조금 일론 머스크랑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뭐 네. 여럿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메타죠. 메타의 저커버그랑도 좀 사이가 좋지 않고요. 특히 제프 베조스랑도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제프 베조스가 본인이 하는 산업을 자꾸 좀 따라쟁이로 좀 따라한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본인들 회사의 인재들을 좀 빼가고 그래서 요번에 스페이스 그 블루 오리진도 그 재착륙 로켓을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들리는 말로는 스페이스X 인력이 가서 한 거다.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지금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니까 또 제프 베조스가 또 최근에 뭐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또 산업을 또 진출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말도 있고 자꾸 왜 따라하냐 이러면서 조금 싫어합니다. 네.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 AI의 샘 얼트만을 조금 극혐을 하는데 사실 오픈 AI를 창업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로 시작이 된 거였어요. 네. 2015년에 구글의 딥마인드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산업인데 구글이 독점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구글의 CEO인 뭐 레리 페이지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게 인공지능이 이게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인류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투심이나 저 산업이 유망하니까 나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저렇게 구글이 다 독점을 하면 큰 폐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5년에 오픈 AI를 창립하고 이것은 구글과 대척점으로 오픈 소스로 이 AI 참여자들이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해서 비영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2018년에 테슬라는 뭐 망하네 만에 하는 구간이었고 스페이스X도 좀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틈타서 약간 샘 얼트만이 약간 좀 회사를 좀 꿀꺽했다. 일론 머스크한테 좀 미스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고 오픈 AI의 뭐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오픈 AI가 그러면 테슬라로 합병을 해라라고 그런 걸 추진하다가 이사회 반대나 이런 게 있고 또 앞으로 테슬라도 인공지능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회사의 방향이 겹친다라고 해서 오픈 AI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하고요. 오픈 AI에서 손을 뗐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샘 얼트먼이 챗GPT를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하고 오픈 AI의 최초의 이념을 버리고 상업적인 AI 개발로 좀 뛰어들었죠. 지금은 이제 샘 올트먼이 우주 경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 얘기도 하고 뭐 그 관련한 곳에 투자도 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극혐하는 거죠. 오픈 AI부터 자꾸 발목 잡으려고. 그리고 너네 본인들이 돈 있어? 청사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먼저 비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발목 잡고 그 다음에 뭐 샘 얼트만이 사실 그 올해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개인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런 거 되게 극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식 중에 남자인데 그 여자로 성전환한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아들을 하나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전환, PC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많이 본인의 하고 가치관과 맞지 않군요. 그래서 네. 또 그 부분은 또 트럼프랑 또 맞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민주당이랑 안 맞고 하여간 눈에 가시고 샘 올트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부의 마지막 머스크의 반대편 아까 많이 또 대통령들의 말씀해 이야기가 주셨죠. 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는 최근 대통령만 봐도 네. 바이든하고도 완전히 날을 세웠었고요. 트위터를 인수하고서 X로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이든 아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거였습니다. 네. 예. 그냥 온종일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민주당의 친환경이나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와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랑 이제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요런 부분이고 트럼프의 관계는 이제 뭐 아까 좀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뭐 조금 관계가 좀 개선이 될 것인가? 요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어떤 것을 자기의 신념과 위배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머스크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타협을 해야 돼. 일론 머스크를 품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좀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런 대통령과 이런 타협하지 않고 자꾸 그 충돌을 하니까 네. 이 정치만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랬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럴 생각이 좀 그렇게 없었어서 해맑아.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많이 기쁨과 슬픔과 절망을 많이 했었다. 이런 네. 관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반대편을 이렇게 연달아 보니까 네. 누구랑 사이가 좋아요? 이재용 회장이랑도 최근에 보면 사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협력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사이 좋아요? 그 일론 머스크는? 머스크는 사실 굉장히 좀 순수한 사람이고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기업이나 뭐 사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테슬라 주주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움과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고 충성심에는 충성심으로 보답한다 또 이런 트윗들도 있었고 스페이스 X가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주들한테 뭐 어떤 페이버를 주겠다라고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그대로 실행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는 네.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머스크의 어떤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쭉 머스크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 2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얘기해봐요.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정우창 부장님과 함께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네. 좀 파헤쳐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잠깐만 지수 보고 갈게요. 코스피가 0.74%까지 상승폭을 확대시킵니다. 네. 4028선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황까지 말씀드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고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영화 얘기가 살짝 또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테슬라 그 주요 산업이 그 이제 우리가 그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그 영화의 모습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저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네. 저는 저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와 일론 머스크 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네. 그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은 최초에 유명했던 거는 아이언맨의 실제 그 모티브가 된 모델이다라는 거였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거 네. 모르시네요. 몰라요. 최초에는 최초에는 토니 스타크의 실존 인물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모티브한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언급이 안 되는 이유는 디즈니가 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좀 싫어합니다. 디즈니가 좀 싫어하는군요. 또 일론 머스크도 좀 디즈니를 좀 싫어하고. 사이들이 왜 이렇게 그래서 디즈니의 또 방향성을 싫어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공통점을 설명드리면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약간 그 인류애를 위한 좀 사명으로 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면은 이거 되겠냐라는 거였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다행성 종족으로의 이제 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만 있다 보면 이 지구에 있다 보면 우리의 그 인류가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공룡이 멸종했듯이 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B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인류애를 위한 사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돈을 추구하지 않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계 1등 부자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자, 그러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기술로 이제 정의를 지킨다. 그래서 악당을 퇴치하는 기술로 이게 공통점이 있었고요. 공통점은 이 둘은 굉장히 이제 기술 신봉자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아이언맨도 실제로 보면 뭐 특정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또 사장, 회장이고 그다음에 과학자, 엔지니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혁신가 일론 머스크가 있고 토니 스타크는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킨다면은 머스크는 인류의 멸종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그래서 이 기술과 관련된 신념을 두 남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회사가 스타크 인더스트리인데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정말 현실에서 이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실행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이제 모빌리티나 우주 관련돼선 테슬라, 스페이스X, 그다음에 인프라와 AI는 보링 컴퍼니와 XAI, 그다음에 인간의 확장,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뉴럴링크 X까지 요런 부분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단순하게 그냥 사업을 늘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좀 거대한 생태계를 좀 갖춰가고 있고 이게 사실 영화 속의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또 표방하는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만났네요. 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15년 전이에요. 40살의 일론 머스크는 또 좀 젊고 날씬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이언맨 2예요? 예, 아이언맨 2에서 일론 머스크가 카메오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혁신적인 뭐 이때도 이미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또 수장이었으니까 이런 현실의 혁신적인 부분이 영화 속에 이제 영감을 가지고 캐릭터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미래의 기술이 또 이것을 또 일론 머스크가 현실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맨을 보면은 뭐 자비스라고 해서 막 인공지능 모델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외계의 생명체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막 우주선도 개발해서 막 우주로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현실에서 받은 영화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또 현실을 또 미래 기술화를 통해서 현실화 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순환 구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목은 이제 픽션 투 팩트라고 해서 이제 픽션을 팩트로 현실로. 만드는 네. 남자가 이제 일론 머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맞습니다. 머스크 얘기를 네. 좀 많이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 비전. 네, 그래서 회사들별로 이제 비전을 보면은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를 좀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적이에요. 이게 82년이면 뭐 저도 이제 뭐 거의 응애응애 할 때인데 네. 이때 이제 전격 제트 작전 이제 키트라는
그 이제 그 영화 그 드라마인가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데 네. 자동차가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 막 빛을 내면서 이제 주인공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또 해주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용자와 그 교감을 하는 그런 자동차로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내년 4월부터 대량 생산할 사이버캡 같은 경우가 이때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진화했어요. 이제 운전대랑 페달도 없애고 네.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동차에 이제 그록이 탑재됐거든요. 그래서 그록과 오늘 날씨 어때? 여기서 제일 좀 최근에 맛집 뭐 이런 설렁탕 맛집을 추천해서 근로 경로를 짜줘. 뭐 이렇게 하면 그록이 그것과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자율주행 A to B가 자동으로 되는 네. 이런 이상향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거를 테슬라로 현실화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최고가 관계 그 오스틴에서 사람 없이 그렇죠. 로보택시가 네. 이제 맞습니다. 운행을 한다. 요거를 또 머스크도 시인을 했고 인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예, 당연하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존에도 로보택시가 있었지만 네. 조수석에 사람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사용 후기들을 또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체크하고 보고 있는데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을 때도 완전히 무개입으로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 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네. 이 안전 요원이 제거가 되면 이제 월가에서도 야 이거는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을 달성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서 이제 아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놀랄 일들이 저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절로 움직이는 게 차만은 아니죠. 그렇죠. 본체는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다음은 사업에. 네. 다음은 이제 아이 로봇이라는 네. 그 이제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 주인공이 윌 스미스이긴 한데 여기 보면 그 대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거든요. 영화를 보면 이제 집집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서 뭐 같이 의사소통도 하고 애도 봐주고 이런 일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막 새벽에 막 로봇들이 나와서 막 거리를 청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모습에 또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단순 노동에서 해방돼서 이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미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미래의 모습들을 현실화하는 그런 비전을 좀 갖고 그것을 기술로서 극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나와서 나에게 물어봤을 때 질문도 해주고 뭐 어떤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이런 LLM 모델이 나와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AI 모먼트가 시작이 되고 엔비디아 같은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네. 자율주행 어떨까? 로보택시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 파급력은 제가 봤을 때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LLM으로 봤던 인공지능의 혁신보다 이 자율주행으로 일어날 산업의 변화와 베네핏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있어요. 네. 예, LLM은 좀 헛소리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보완해서 쓰는데 그렇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일 수 생명이 있으니까 또 담보가 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거를 실행을 한다면 거기에 지금 제일 가까운 기업이 테슬라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실행을 한다면 이 엄청난 포텐셜이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넘어서는 이제 로봇까지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이스 X입니다. 테슬라였고요. 이제 네. 스페이스 X. 예, 스페이스 X는 다행성 종족의 꿈을 실행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인터스텔라 보면은 저는 사실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거든요. 근데 인터스텔라 보면 왜 우주로 나가냐면은 거기 막 이렇게 어느 막 경보 울리면서 막 먼지 때문에
뭐 야구도 하다가 못 하고 애가 막 천식에서 계속 기침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후 위기로 이제 지구에서는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데 그냥 지구에서 멸종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우주를 개척하느냐 이런 운명에서 이제 우주 개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이런 영화의 효과나 디테일이나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감격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플랜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화성이라는 마션 요 화성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영화가 실제로 있었고요. 이것도 재밌게 봤어요. 네. 실제로 뭐 네. 제일 현실에 가깝게 다행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화성이라고 판단한 거죠. 영화 속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개봉인데? 오늘 개봉작인가요? 아바타. 오, 아니 그렇구나. 이건 아닌 아바타 이제 이건가? 1탄입니다. 네. 저는 아, 1탄을 예. 해놨는데 오늘 신작이. 아바타 1탄에서 보면은 거기서 보면 그 지구인들이 그런 아바타의 외계 행성에 간 이유가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외계인들과 잘 지내기도 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게 거기에 있는 이제 희귀 자원. 맞아, 자원. 희귀 자원을 무차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캐려고 하고 현지인들은 그거를 반대하면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다행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런 자원을 캐는 부분에 대한 이런 미션이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 X가 달에다가 우주 기지를 개척하고 거기서도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달에 헬륨 3라는 뭐 가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희귀 가스가. 그게 1톤의 가치가 석유의 1,400만 톤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 좀 쳐보시면 헬륨 3로 그래서 만약에 스타쉽이 뭐 100톤을 실을 수 있는 스타쉽을 지금 실험을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데 헬륨 3 가스를 만약에 100톤을 지구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가가치가 거의 300조 가까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우주의 어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어떤 자원들을 캐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의 앞으로의 부가가치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상상력은 엄청나게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 스페이스X는 이제 뭐 우주 행성 통신, 위성 통신,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우주 여행도 있지만 우주에서의 희귀 자원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지금 그 가치가 뭐 8,500억 달러.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낮다. 뭐 그 가치에 대한 얘기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저는 네. 상장이 되면은 가격 불문하고 뭐 요거는, 좀, 제가 말한 이런 스페이스 X의 이런 포텐셜을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리고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미래에는 우주 AI 로봇이 네. 대부분의 가치를 압도할 것이다. 그럼 봤을 때 스페이스 X가 사실 이 우주 관련된 회사 중에 현실화시키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X는 물론 뭐 상장할 때 주가 좀 비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올인해서 많이 사기보다는 일정 금액 사고 적립식으로 이렇게 사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상장되면 너무 주식시장에서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저는 조금 현실 감각과 저의 현실 지각과는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이라 물론 우주가 너무 무궁한 발전이 있겠지만 아직 내 앞에 나타나 있지 않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런데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를 한다, 자율주행을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 뭐 기타 등등 다른 산업을 할 때도 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비전일 수 있지. 근데 현실화돼서 사업화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른 그런 혁신가들과의 차이는 그런 꿈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실행하는 실행력도 대단하고 거기서 그거를 사업화하는 디테일. 이게 사실 돈을 못 벌면 그게 계속 사업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까지 벌어서 저는 스페이스X가 계속 로켓을 쏘고 내리고 저게 무슨 돈이 될까 했는데 결국 전 세계 위성 통신망을 장악을 하면서 지금 또 구독료를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디테일도 굉장히 몽상 가면서도 현실의 디테일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갈까요? 예. 네. 자, 다음은 XAI인데요. 네. XAI에 이제 그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거 이제 보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게 인공지능인지를 알면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동화가 되다 보니까 현실 속의 부부 관계인 여자랑 이제 헤어지죠. 네. 예,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예의 같지만 인공지능과 또 사랑에 빠지는데 XAI에는 요새 이제 요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정한 캐릭터가 나와의 대화를 기억하고 나한테 이제 맞춤형 이렇게 친근한 서비스를 해주고 각각 캐릭터마다 이제 좀 특징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전용. 그래서 이제 어린이와 대화할 때는 또 이제 그런 19세 목록은 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지켜가면서 이런 디테일한 좀 서비스도 하고 있고 사실 XAI는 다른 그 인공지능 모델과는 다르게 약간 우주의 그런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XAI를 굉장히 활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뉴럴링크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뉴럴링크는 머릿속에 칩을 박는다라는 거라서 이게 진짜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원숭이로 보여줬거든요.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 근데 최근에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팔이 없으신 분들이 예. 로봇팔을 이렇게 머릿속 예. 생각으로 움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머릿속에 칩을 받고 그 칩이 이제 기계와 약간 제가 이해도가 높진 않을 수 있는데 네. 블루투스처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으로 이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뇌 속의 미세 전류를 자극해서 네. 이 전기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허황되고 어. 말도 안 되는 머릿속에 칩을 박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현실화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매트릭스 보면 나오는데 매트릭스 보면은 그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돼가지고 케이블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갑자기 그 주인공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나는 쿵푸를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갑자기 헬리콥터를 운전하는데 헬리콥터를 탁 탔어요. 근데 헬리콥터 운전을 못 하는데 이 머릿속으로 다운로드를 시켜버려요. 데이터를 케이블로 쏴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운전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럴링크는 여기다가 칩을 받고 이제 기계를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떤 기계가 나오건 사용법을 내가 익힐 필요 없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병 치료를 넘어서 AI와의 공생을 추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을 수 있죠. 저거는 또 바이오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근데 할 수 있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의 디테일을 챙긴다는 말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상인한테 과연 머릿속에 칩을 받고 임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이제 삶의 극단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거니까 해보는 거죠. 그걸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사실 이제 채팅창 반응을 보면 막 굉장히 흥미롭다. 양분되죠. 네. 뭐 이런 분들도 물론 많으시지만 팬클럽 회장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반응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만 보자, 테슬라만 보자라기보다는 앞서서 시작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6년에 우리가 투자 키워드를 좀 그렇죠. 큰 그림으로 알아보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리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동안 뭐 이런 아이디어도 되겠죠. 네. LLM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 기업에 집중을 했다면 네. 자율주행이 정말 된다면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서비스나 밸류 체인들도 굉장히 뭐 테슬라만 올라가지 않겠죠.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2026년 일론 머스크는 제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영화 같은 미래를 이게 정말 뭐 영화 속이니까라는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 이제 미친 실행력을 갖추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업의 현실의 디테일까지 챙기는
일론 머스크다라고요 하고요. 모두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할 때 로켓을 착륙을 시켰고 다른 일반적인 뜬구름 잡는 몽상가와 다른 점은 이제 결과로 이거를 증명한다라는 거죠. 네. 우선 세계 1등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잣대로 증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6년은 우주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자율주행과 로봇이 쏟아지는 이제 원년이 될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도 집중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넥스트 빅띵 우리가 성장주를 찾는 투자의 힌트를 항상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네. 머스크가 과연 바라보는 곳은 어디냐. 그쪽에서 종목을 발굴했을 때 그 다음 10배 주식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나침판 삼아서 AI와 우주 로봇 산업의 밸류 체인에서 한번 종목을 잘 2026년에는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좀 느낀 점이 많았고 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네. 제가 이제 3프로에 출연할 때마다 네. 이런 쪽에 좀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AI, 우주, 로봇 네. 이쪽으로 2026년에는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근데 겁니다. 월가에서도 네. 2026년 테슬라를 주목해야 된다, 머스크를 주목해야 네.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밸류 체인을 좀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LLM이 있어서 오픈 AI,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목 받았지만 뒤에서는 이제 계속 그 스타 종목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반도체 종목,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우리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주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로봇, 자율주행, 뭐 요런 쪽 우주 이런 쪽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핵심되는 종목들을 네. 찾아보는 게 저는 2026년의 성공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영화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 좀 정리를 보니까 놀랍긴 네. 하네요, 진짜. 그리고 굉장히 예전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이미 우리가 참 그 기술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게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내년이 알파고가 10주년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대 상승 4019선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뭐 금요일로 가면은 BOJ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중요 이벤트들이 좀 많은데 오늘 또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뒤에 있는 프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